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주입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들도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날입니다. 연금의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또 제이씨 한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지금 연금에 대한 정보 드리고 있고요. 책, 연금 부자들,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까지는 부의 진리로 진행을 했고, 지금 연금 부자들로 인해서 우리 연금의 대한 중요성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출간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 관련된 책을 거의 처음 내다시피 해가지고, 냈다가 2016년에 내고, 지금 2021년에, 좀 개정판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다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요. 목이 지금 5시간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내일도 또 강의고 이번 주 내내 강의라서 목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5시간 연속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은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주택연금 편에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도 목요일 아침 KBS 아침마당에 또 우리 여성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또 방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KBS 아침마당 목요일 아침에도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경 TV하고도 또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김미경 TV에도 또 제 연금 강의들이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김미경 TV 관심 있으신 분들도 거기 구독하시고 수강하시면 제 강의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여러분 덕택에 여기저기 많이 강의를 나가서 바빠지고 있는데요. 바쁜 만큼, 진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막 강의 끝나고 오느라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이니까 이 시간 또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킥스프라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사실 연금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연금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연금이 좋았던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왜 좋은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공유해보고, 또 연금의 필요성을 더더욱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주식, 코인 이렇게 약간 투기성 있는 자산들은 다 관심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결국은 인생은 투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한 것이고, 고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한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노후가 되면 이 직장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 소득이라는 겁니다. 연금. 근데 우리는 그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코인, 주식, 부동산 이걸 통해서 자산이 불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불린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노후에는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고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 재산을 다 연금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정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라도 연금으로 준비하셔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책 중에서 이제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147페이지 평생연금 주식회사에 입사하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비투스님 반갑습니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아비투스님은 연금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금 앞으로 더 관심 가지실 분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미리미리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랄락님 반갑습니다. 이현주님 목소리 제가 좀 안 좋은데 편해지는 목소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14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연금 주식회사에 입사하다. 놀아도 월급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 있으면 좋겠죠?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일 하나도 안 하고 매일같이 놀아도 자르거나 명퇴를 시키지 않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정해진 월급을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드리고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월급도 올려드릴 겁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가 이렇게 월급 줄까요? 놀아도 월급 주나요? 그러지 않죠. 그런 회사 놀면 다 잘리죠. 네. 아마 이런 회사가 있으면 엄청난 지원자가 몰리겠죠. 하지만 기업은 일을 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놀아도 월급 주는 회사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없지만 실제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평생 연금 수령자들입니다. 즉 연금 부자들인 거죠. 연금 부자들. 파주에 사는 65세의 김수철 씨는 평생 연금 수령자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일산에 살면서 종로로 출퇴근했지만 퇴직하고 자녀들을 출가시킨 후에 3년 전에 파주로 이사했다.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고 서재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책을 읽는다. 봄에는 단지의 조그만 텃밭에다가 상추와 시금치, 콩 등을 심으며 여러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 하루 이틀은 몰라도 매일 그렇게 살면 심심할 텐데 라고 주변에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김 씨는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 여행이라는 게 다녀오는 기간 자체도 즐겁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 인터넷 뒤지고 블로그 찾고 지도 외우고 항공과 숙박을 예약하다 보면 한 번에 여행을 준비하는데 1, 2개월 걸리는 건 보통이니 1년에 두세 번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년 내내 여행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루하거나 심심할 틈이 없다. 자, 돈이 많이 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성수기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일주일 뒤에 바로 출발해야 하는 땡처리 항공권. 그런 경우에 김 씨에게는 알찬 득템이다. 매달 한 달에 50만 원씩만 저축하면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구나 꿈꾸는 정말 부러운 삶이다. 그런데 더더욱 부러운 것은 몸만 건강하다면 이런 생활이 앞으로 죽는 날까지 평생 보장되어 있다는 삶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삶이. 김 씨는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80년대 초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 씨는 신입사원 시절 회사반, 개인반으로 매월 11만 원짜리 개인연금을 시작했다. 그리고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했고 퇴직하기 직전까지 매월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연금에 불입했다. 또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의 매달 소득의 9%를 납입했다. 그 결과 65세 현재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합쳐서 27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고 있다. 월 270만 원은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중산층 가정에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녀를 출가시키고 경기도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노부부에게는 충분한 금액이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는다거나 소일을 하며 별도로 용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이다. 자, 이게 바로 연금 부자들의 생활이라는 거죠. 뭐 한 달에 27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연금 부자까지 소리 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금으로 충분한 금액으로 노후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윤동환님 안녕하세요. 김창기님 안녕하세요. 김창기님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하시네요. 네,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해드린 얘기가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자라는 원칙과 철학을 갖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칙과 철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유지하면서 주주가 되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걸 투기꾼, 매매 차익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런 시점을 통해서 저가에 더 많이 매수하면서 꾸준하게 주주가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를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힘든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네. 결국 이런 시기가 뭐 1, 2년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식 뭐 수십 년 역사상 수없이 반복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LG님 안녕하세요. 네, 아비투스님 여행 알차게 공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죠. 미코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창기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앞으로도 계속 투자에 대한 영상들, 주식에 대한 영상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올려갈 영상 중에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했던 영상,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 지금 9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끊임없이 투자 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님 3전 후 계속 늘려가신 중이시고요. 오케팅 연구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케팅 연구소님 이번 주에 한번 뵙죠. 네.
민정님, KDB 연금타는 종신보험 30만원과 2012년에 가입하고 2022년 9월 납입했는데 2021년 7월쯤 선납과 2배 추가 납입까지 완납했는데 30년 은퇴자금 추가 납입한 것만이라도 5% 다시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상품이 좀 부족하신 게 있으시다면 연금이면 연금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것은 연금 타는 종신보험이네요. 연금보험이 아니고 종신보험 가입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연금 전환은 해지 후 연금 재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 책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연금 타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노후가 행복하다고 해서 젊은 시절부터 남다르게 체계적인 노후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8, 90년대에 보시면 선견지명으로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상 이분의 노후 준비 과정을 보면 체계적이란 말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그냥 필요성을 절감해서 꼭 가입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라 보험을 하는 친척이나 아는 지인이 줄기차게 권유하거나 거의 매일 회사를 들락거리는 보험 설계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들어준 게 대부분이었어요. 주식이 급등할 때면 연금을 해약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죠. 하지만 중간에 깨면 손해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한 거예요. 노후 준비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의식 뭐 이런 건 애초부터 없었어요. 국민연금도 역시 들고 싶어 들은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떼어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별 수 없이 보험료 납입한 겁니다. 아깝다, 억울하다, 이거 국가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했지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준비했던 연금들이 지금 김 씨의 노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바로 그 연금이죠. 연금 덕택에 평생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평생 고용이 보장된 평생 연금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평생 연금을 놀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평생 연금 주식회사 들어보셨어요? 괜찮은 회사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을 보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오늘은 싸니까 사고 내일은 비싸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데일리로 고생하면서 단타를 치신 분들이 결국 돈을 벌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도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로 올랐던 거 이미 다 반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투자해서 돈 벌려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나오고 끝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싼지 안 싼지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비싼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그 판단을 하는 사이에 나는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제 강의 듣고 와 좋은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라니까 한 거야 그냥.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거야. 이런 분들이 돈 벌지. 이거 가지고 뭐 수익률 따지고 무슨 비과세 따지고 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런 거 따지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연금으로 덕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연금 있으면 가입해서 묻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연금을 연금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연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한 거는 리모델링 해야 되겠죠. 근데 웬만큼 좋은 연금 가입하셨으면 그냥 꾸준히 가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량주 샀으면 그냥 10년간 묻어두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10년도 아니고 내 평생이 없다고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알아서 좋게 성장하면 거기에 대한 배당과 수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올랐다고 사고 팔고 좀 떨어졌다고 사고 팔고 이걸 반복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집이겠거니 사가지고 30년, 40년 갖고 있었으니까 그 집이 5배, 10배가 되는 거지. 사고 팔고 하면 세금밖에 낼 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금이나 투자나 부동산이나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그냥 믿고 꾸준하게 가신 분들이 돈 벌었지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님 3전 싸게 모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비투스님 개인적으로 박사님의 교육에 대한 생각에 감명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별건 아닌데요.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투만 소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민정님, 박사님, 추가 납입금만이라도 중도 인출해서 조금 보태서 5%가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상품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뭐 추가 납입이든 중도 인출이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스킬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빈님, 20대인데 연금박사님 영상 보고 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빈님, 국민연금, 연금저축 펀드, 퇴직연금, 복지연금, 삼성전자 5개, 네, 풀로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대부터 연금 준비하신다면, 뭐, 좀 이른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뭐, 집도 마련하시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만 하신다면, 결국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상빈님, 재테크 강의 중에 제일 소름 돋는 심플하지만 본질이 가까운 영상, 감사합니다. 비트만수르님, 수업료, 좋아요. 강예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만수르님, 박사님,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네요. 실업률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지 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많이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는 뭐 기업하기 좋은 문화가 아니어서 많이 떠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안타깝죠. 또 다른 기업들 유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기업들을 위한 지원도 좋은데 중소기업들을 키워가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는 것도 그렇게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반갑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추미숙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리보님, 진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느끼는 연금박사님의 해안,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그동안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입 싹 닫고 잠수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한 기업의 주주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주식을 모으시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근데 그걸 못 참고 중간에 해지하고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시점에서 손해보고 나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나가시는 모든 돈은 결국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금융회사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가는 오르고 떨어지고 걸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하락장 더 안 좋은데 증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뭘로 벌고 있죠? 여러분이 사고팔고 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거래 수수료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엔 돈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누군가가 잃고 있으면 누군가는 벌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잃고 있으면 또 다시 벌고 있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제로섬 게임인데 그러면 투자자들끼리는 얘가 벌었으면 얘가 딱 잃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얘랑 합치면 제로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간에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빼가기 때문이죠. 자, 결국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회사만 배불려 준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만스루님, 큰 손들이 미국에서 곁에 두려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비트만스루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우리 영상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미국에 대한 거,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세요. 네. 김상민님, 주식은 거대한 세력이 작은 세력을 추종하는 구조인 것 맞습니다. 빙고. 주식은 거대한 세력, 돈이 있는 세력이 돈이 없는 서민들을 조종해서 결국 그들의 돈을 뺏어먹는 구조가 바로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서민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돈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들이 더 유리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 한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인정하셔야 돼. 정보를 개인 서민들이, 개미들이 돈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 서민들이 그 큰 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Buy and hold. 우량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보가 있는 애들도 정보가 몇 번으로 맞지만 몇 번은 틀려요. 그러면 그때 또 큰 돈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김상빈님 말씀하신 게 100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 우리 아무 정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우리가 흔들려 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거야. 거대한 세력, 큰 손들이 원하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흔들려주고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흔드는 이 시장, 그들이 흔드는 이 상황에서 절대 우리가 부화내동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김상빈님 절대 팔지 마시고요. 아피투님, 사기도 똑똑한 사람들이 잘 당한다는 듯, 조동조 나름 한다는 선수들이 잘 당할 듯,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정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철학과 원칙 가지고 끝까지 갑시다. 우량주를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이것이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결국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예요. 워렌 버핏이.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조언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올렸던, 2년 전에 올렸던 영상 말고, 바로 4월 말에, 지난 4월 말에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에게 했던 투자에 대한 교훈, 철학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영상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번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님, 꼭 새겨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비트만 수루님, 세계 부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80%는 그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연금 매일 붓고 매일 재밌게 살아라는 박사님 말씀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기지 말고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냥 연금에 부어서 행복하게 즐기고 가는 것. 이것이 어차피 부익부 빈익빈. 지금 부자가 아니면 앞으로 부자가 안 돼요. 지금 빈자가 앞으로 계속 빈자가 되게 돼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김민성님 반갑습니다. 네. 버핏, 소로스, 세계적인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지만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들도 우리들에게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희미 교님 요새 들어서 시대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시플로우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에 들어가면 갈수록 30억짜리 집에 사는 것보다 주식을 몇십억 갖고 있는 것보다 지갑에 이번 달에 오늘 쓸 돈이 얼마가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캐시플로우를 여러분 만드시는 일.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이 모은 돈을 언젠가는 쓰고 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부의 진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천국에는 강남부동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 모으지 마시고 잘 쓰고 가는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만 소루님 노후에 옆집에 살고 싶어요. 같이 삼겹살 구워 먹어요. 네, 같이 옆집에 살면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면 우리가 세상을 50년 살건 60년 살건 70년 살건 세상 살면서 얻은 지혜들을 서로 정리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면 좋겠다. 그죠?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건 맞더라, 이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마치 공자가 진짜 제자들하고 모여서 세상 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서로가 세상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그걸 책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걸 물려주고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세상 살이는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별수차님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침대가 아니고 한 달에 수백만 원 나오는 연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수차님 항상 연금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비수수님, 백사님의 강의는 철학 강의 같습니다. 제가 뭐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철학의 중요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지만 조금 더 공부하면 심리학이 되는 것이고요. 주식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심리학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심리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 역사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과거에도 이미 다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식을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한 가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에서 주식도 나오고 철학에서 수학도 나오고 철학에서 경제도 나오고 철학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창성 삼님 안녕하십니까. 저녁 일찍 먹고 산보나와 걸으면서 듣고 계십니다. 아, 네, 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점심 못 먹었어요. 강의가 1시부터 6시까지여가지고 아침 간단히 먹고 그리고 밥 못 먹고 강의 들어가서 1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강의하고 그리고 바로 사무실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아사 상태. 죽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입에 침 튀기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창성님 산보 부럽습니다. 제스님 안녕하세요. 주식이 90% 몰빵하고 매도 시기를 몇 차례 놓치고 정말 죽겠습니다. 하지만 제스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상빈님 연금 네.
재산 한문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재를 쌓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 거다. 제가 연금 부자들에서 재와 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렸죠. 그 얘기 하시는 건데, 재와 산,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우리의 돈이 되는 것이고요. 재테크, 재물 모으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준비하는 산테크가 있어야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식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중요하고 노후가 되면 될수록 결국 생산. 그래서 생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 평생 연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노후에 일 그만두고 목돈 까먹으면서 보내시는 분, 재물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노후가 불행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래님, 박사님도 어린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연금의 중요성을 알겠는데 자식들에게 얼마나 챙겨줘야 할까요? 죽도록 아껴서 자식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식들은 재물을 주지 마시고 생산을 주세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탈무드에 나와 있잖아요. 탈무드에.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소득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녀에게는 많은 교육을 해주시는 거, 많은 재산 물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자녀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그 돈이 사라지지 않고 더 불어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물려주게 되면 결국 그 돈이 그 자녀에게 독이 되더라. 결국 그 자녀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다 까먹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재와 산에 대한 영상 꼭 한번 보시고요.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주의 칠손 지기차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성님, 편안하면 쉬면서 침대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적응기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철학이 형성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철학을 못 잡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원인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은 평생을 해도 철학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를 잘못한 건데 원인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죽는 그날까지 주식을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비투스님 배당받아서 쓰고 싶은 곳에 소소하게 써보니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그러시죠? 배당의 중요성 말씀하셨고요. 마음미님 안녕하십니까? 연금 중요성 깨닫고 연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피투만수르님 경제는 금융의 흐름에 명분을 만드는 결과론적인 학문. 그렇죠. 네, 결과론적인 학문이다. 결국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시장을 연구하지 말고 사람을 연구해라.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 사람의 행동 패턴은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연구한 사람보다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 그것이 바로 뭐다? 인문학. 저는 때가 되면 인문학 하고 싶어요. 인문학 강의도 더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요즘 제가 워낙에 강의들이 많아져가지고 인문학 강의 많이 못 올려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크게 인문학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칠손 지게차님, 주가가 떨어지는데 강의 듣고 주주 관점 바라보니까 심리적으로 든든합니다. 우량 기업의 주주가 됐어요. 그게 진정한 주식 투자의 본질이에요. 네, 아비투스님, 철학이 말하자면 마스터키 같은 거죠. 그렇죠. 이면주님, 제가 우유라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유 2개라도 아직 못 먹고요.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사님, 고기 자주 챙겨 드세요. 앞으로 고기 못 먹을 수 있어요. 인공육, 대체육, 큰일 났네. 네. 성기덕님, 우유 드시면서 사세요. 일단 물 먹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님, 집회도 사람들의 약속으로 만들어낸 종이일 뿐인데, 그거에 얽매이면 불행해진 듯 합니다. 모든 걸 돈 위주로 인생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듯 합니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으로 평가받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싫어하거나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돈 버시고 돈 모아서 잘 쓰고 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여러분들이 집중돼 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요. 대신에 생산에 대한 준비도 평생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부자예요? 제가 뭐 부동산이 많은 거 이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노후에 연금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이 일을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연금 부자가 돼 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비트만 수루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갖게 되면 결국 입에 밀가루로 털어넣게 되죠. 네,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네. 오늘 지금 사무실 교통에 가는 다른 곳 이사하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으로 이전해서 여기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만 수루님, 월요일은 박사님 만나서 즐거운 날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서 즐겁다니까 저도 항상 감사하고 즐겁게 뵙고 있습니다. 김석수님, 삼전 주식 평생 들고 가야겠네요. 배당금 받고 살아야겠네요. 네, 꼭 우량주 가지고 계시고요. 배당이 중심이신 분들은 안전한 은행 주식들, 보험 주식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도 꾸준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삼성전자는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배당과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배당 뭐 안 올라도 좋으니까 배당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은행주, 보험주들을 열심히 보시면 안전하게 배당받는 그 방법들이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주식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비전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만 소리님, 3전 미국 가는 거 보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3전 미국 가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우다이님,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은근박사님께 힘이 되시고 사랑 듬뿍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들어오신 분들 267분이신데, 좋아요는 87개. 그죠? 제가 더 침튀김을 말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2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비트만 소리님이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네. 배수찬님, 삼성전자의 500만 개인주주가 1000주씩 모아서 절대로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주당 1000만 원도 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매도자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배신자들, 중간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100만 원이었을 때 100만 원이 200만 원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돈 가진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려니까 계속 5만 원짜리를 샀다 팔았다 개미들이 하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왜 안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데 뭐 기업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 5만 원, 지금 6만 원, 7만 원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개미들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물을 흐리기 때문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야 500만 개인 주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그들이 원래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외국인들이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카카오가 떨어진 이유는 카카오는 사실 뭐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었죠. 하비트수님, 물질, 정신, 영혼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 법륜스님 말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야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의 느낌, 결론은 결국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사실 돈 많은 삶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도 중요하지만 연금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돼 있으셔야 진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내가 침 튀기면서 얘기해도 언제쯤 다 알 수 있을까? 참. 돈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불행을 줄여주죠.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해요. 자, 쓰레기 감성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개인연금보험 10년 납입이 끝났습니다. 연금 개시까지 거치, 그리고 삼전 주식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철학 유지하셔서 연금과 우량주를 매수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있다 영상 올려드릴 건데,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어요. 스마트. SMART가 아니고 SMAHT. 5가지로. 이게 뭐냐면, S 삼성전자, M 메디케어 보장성 보험, A 애뉴이티 연금, H 헤리티지 상속, T 텍스 프리. 텍스 프리. 그래서 인생에서 금융에서 뭘 준비하는지 봤더니
우량주 삼성전자와 보장성 보험과 연금과 상속 준비와 그 다음에 텍스 프리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로 정리했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디스님 좋아요 감사하고요. 비트만스님 좋아요 2번 안 되는데 3번 누르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홀수로 누르셔야 돼요. 홀수로. 오늘이 좋아요 타임 감사합니다. 십자성님 90년대 금리 10%였는데 그 시절에는 어떤 시절이었는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되게 낮은 시절이죠. 백인기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상빈님 저는 개미들이 최대한 오랫동안 사고 팔아서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 진짜 진정한 주주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팔기 전까지는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쌀 때 계속 매수를 해서 많이 매수해두면 나중에 이제 진짜 다 매수가 끝났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주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렴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호님, 개인연금 매월 받는 게 좋은지 연 한 번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연금, 우리가 살아온 삶 자체가 월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연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좋죠. 제가 아는 분은 매주 연금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연금을 여러 개 들어가지고. 그리고 매일 받는 분도 계셨어요. 매일 받는 분도. 연금을 30개 들어서 매일 연금이 나오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중요성,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김상비님 식사하러 가세요. 몸 챙기셔야죠. 감사합니다. 밥 좀 먹어야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평생 연금 주식회사에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건지. 여러분들 젊을 때는 매달 일하시면서 열심히 노동력 이제 파셔가지고 여러분들 월급 받으셨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 놀아도 월급 받을 수 있는 연금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연금 받으신 분들은 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시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고 한 달에 200~300만 원 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창의적으로 또 더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연금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있는 돈 가지고 까먹어야 되니까 급하신 거고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노후에 더 좋은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김민성님, 삼성전자 싸다고 몰빵해서 사면 안 되고 나눠서 사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씩 나눠서 살까요? 그냥 꾸준하게, 매달 사시든 분기마다 사시든 꾸준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규칙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정우님 감사하고요. 비트먼스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머니메이커님 한국에도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장하면 할수록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기업이니까 주가도 더 올라가겠죠. P10님, 저는 55세인데요. 연금저축 펀드 시작해도 될까요? 와이프는 20대 초반부터 연금저축 보험 20년 납입해서 55세부터 연금 받는다고 하네요. 저는 왜 이제 알게 됐을까요? 서로 결혼해서 부부신데 부인께서 연금 좋은 점을 남편에게 숨기셨나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5세이시더라도 늦은 거 아니니까 꾸준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65세, 70세 연금 수령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호 아줌마님 반갑고요. 앨리스님, 공무원인데 따로 연금저축 펀드 들어야 하나요? 공무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신 개인이라면 모두 다 연금저축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400만 원 한도 내서 세액공제 받으시면서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하신 분들이 추가로 이제 개인 연금보험을 통해서 비과세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 꾸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분들이 연금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연금 준비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박순덕님, 아침마당 강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도, 5월 12일 목요일 날도 아침 9시, 8시 반 아침마당에서 여러분께 여성분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계속 나가고 있고요. 무엇이든 물어보 종종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KBS 라디오에도 종종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거 안 들으셔도 여러분 여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하시고요. 비투만 수루님 목요일날 아침마당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여러분 강사들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잘리고 여러분 덕택에 안 잘리고 계속 고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금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뭐 매주 안 들어오셔도 좋지만 시간 될 때마다 월요일 저녁 7시 꼭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손잡고 들어오세요. 이 시간에 꼭 들어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이 시간에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댓글에 달리는 거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것은 꼭 연금뿐만이 모든 연금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 출연은 너무 힘들고요. 네. 목요일 아침 7시 아니고요. 목요일 아침 8시 반이고요. 매주 나가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느님, 사회생활 막 시작한 아들에게 추천해줄 연금 저축 부탁드립니다. 연금 펀드 가입하셔가지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펀드가 있지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일단 TDF로 가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연금 저축은 보험사나 은행에는 하지 마셔라. 네, 장기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연금 펀드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가 지금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배고파서. 쓰러져. 네. 우물가 여인님, 국민연금 가입하신 지 8년 되셨는데요. 꾸준하게 가입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기 바라겠죠. 네. 자, 그래서 뭐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고기 먹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김밥이나 먹어야지, 김밥이라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들도 전부 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시면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물가 여인님이 금액을 올리고 싶은데 되니까 그거는 국민연금에 한번 꼭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희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5월 한 달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